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면서 그 파장이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광복절의 야스쿠니 참배는 물론 선거를 앞두고 독도를 간다고 망언을 치며 일본의 정치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 언제나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며 상식 없는 행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나라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생각하며 외교적 예의와 경우를 지켜왔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에게 합당한 강제력을 행사했고 참고 있던 한국의 반격이 매섭다는 반응인데요. 거기다가 일본은 이번 반격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개거품을 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일방적 무역 제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WTO에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이것의 배경에는 강제징용의 손해배상 압박에 우익들을 의식한 아베의 돌발 행동 때문으로 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이미 일본이 뻘짓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발빠르게 항해하는 모습은 이제 한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거나 할 것이 없고 국제적인 입지조차도 일본은 몰락하고 한국은 빠르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인접 국가의 숙명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이며 당연히 좋지 않은 관계로 과거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고통을 주었던 역사가 있는 일본이 패전 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사죄나 보상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를 주었던 국가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며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독일과는 비교되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강제징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에 강경한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법원에서 거래 대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의 명령이 떨어져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먼저 기사로 접했던 소식들 중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상대의 소송에서 연이어서 패소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기상천외한 소식들을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의아한 까닭은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을 무시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2012년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2012년으로 인정하면서 그 후 3년이 지난 청구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이 올해 6월과 8월에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2018년이 기준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두 번의 피해자 측 패소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고서 받아야 할 대금 채권에 압류와 추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쓰비시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일본 정부에서도 대표로 가토 관방장관이 나서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고 청와대 측에서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는 당사자인 미쓰비시보다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먼저 항의를 했는데요. 한국이 국제법까지 어기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똑바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외교적 결례와 국제법 위반은 먼저 일삼아서 더 나빠질 관계도 없고 거래할 요건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 측에서 강력한 반발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번 일처럼 과거의 손해배상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국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일본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당한다며 절대로 일본이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앞으로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의 한국에 항의하거나 이제는 사과하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입증한다. 더 이상 일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거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이제는 두렵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커진 거라고 보면 된다.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게 너무 슬프다. 이제는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과 화해하고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 솔직히 요즘은 한국이 훨씬 잘 나가잖아.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도 한국과 거래를 안 해. 이렇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빼앗는데 어느 나라에서 야쿠자와 같은 한국과 거래를 할까? 빨리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면 한국은 끝이야. 진짜 야쿠자는 일본인 걸 적어도 유럽은 알지? 나라 간의 허법으로 자동차 공장을 지어놓고서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아무런 합의도 없이 빠져나왔어. 그 일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본 기업과 일을 안 해. 반면에 한국은 베트남에는 백신비까지 내어주고 있다. G7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행보나 정상들의 태도를 봐. 이미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엄청난 차이야. 이런 상태에서 국제법을 들먹여봐야 한국의 승리지. 일본이 패전 관련해서 발광해봐야 독일을 필두로 한국의 편에서 일본을 욕할 뿐이다. 너희들 한국을 욕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그 사람은 진성우익이라도 친한 반일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냐? 정말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지금 얼마나 과거를 왜곡하면서 잘못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된다. 솔직히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큰 금액도 아닌데 그냥 줘. 오히려 올림픽을 진행한다면서 일어난 적자와 방역의 구멍으로 생겨난 팬데믹 클러스터 때문에 일본은 비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사죄와 배상을 했으면 세계가 용서했을 텐데. 이미 노동자 배상 관련하여 아베가 한국의 판결에 분노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하면서 일본의 완패, 지금 스가가 무슨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절대로 패배한다. 자민당이 최저의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 형님께서 너무나 멋진 선물을 들고 와주셨구나. 아마 일본 정부 측에서는 우파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생각 이상의 강경한 대응으로 어필할 거야. 자민당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미쓰비시 그룹은 제품의 결과 조작이라거나 장부 조작으로 해외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인격적으로는 미쓰비시의 편은 없어. 그 말은 결국에는 패배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번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야. 이렇게 해서 만약 일본이 한국을 국제법으로 제소하면 이런 상황을 일본의 과거에 만행이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상대로 일본을 모함하게 될 텐데 요즘에 한국은 입지가 높아져서 한국의 편이 많아질 거야. 2020년 인당 GDP 현황. IMF 2021년 4월 최신 버전 기준 1위 미국 63,416달러, 2위 독일 54,076달러, 3위 호주 51,680달러, 4위 캐나다 48,720달러, 5위 프랑스 46,062달러, 6위 대한민국 44,621달러, 7위 영국 44,117달러, 8위 일본 42,248달러. 일본은 졌어. 이제 우익들은 현실을 보고 거품을 물어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우익들 뿐이다. 여기서 한국이 잘못했다고 욕하고 있어봐야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압박해오기 시작한 것은 안 변해. 이제 반대로 일본인이 강제로 징용될지 모른다. 한국이 일본을 곧 역전하니까. 솔직히 한국이 대단한 것은 이제 인정해야 한다. 인구도 작고 국토도 좁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세계 GDP 10위에 오르고야 말았으니까 일본과 같은 인구수라면 한국이 일본을 총 GDP에서도 역전한 상태야. 정상회담을 계속 취소하면서 한국을 약올려서 이제는 이런 협상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어.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한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외교는 한국에 비하면 완전 유치원 수준이니까 오히려 더 빼앗길 것이 뻔하다. 일본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한국이 다시는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좋겠어. 자민당은 이제 끝장 상태라서 한국이 막가는 거야. 현재 내각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알아둬라. 일본은 이번 일을 눈 감아주고서 한국이 하는 대로 놔둬.
그렇게 되면 베트남에서도 한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 한국은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 그대로 당할 거야. 너무 바보 같아서 웃음이 난다. 일본은 언제 주위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주위 나라 전부와 적대하는 건 2차 대전의 아기축인 독일이나 냉전의 소련도 아니야. 오로지 일본만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내 생각에는 일본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